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사상 또 최고가를 경신했죠. 5,800선에 근접했습니다. 5,792.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여기서 한번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을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발표 앞두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좀 완화될 것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지수가 올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일정.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한글날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또 이날 올랐죠. 이 미국 증시는 우리 쉴 때는 좀 최근에 좀 모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아쉽게도 이 10월 8일 지난 화요일날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시장이 우리 시장은 그다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좀 답답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뭐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기술주 이 대표 종목이 약하다 보니까 그 매기가 바이오 헬스케어 일부 종목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었죠. 편입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 10월 9일 날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냐? 중국 증시가 최근 이제 급등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먼저 보고 넘어가죠. 오늘 현지 시각으로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입니다. 그리고 루미르 YJ 링크란 종목이 이틀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3.2%,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MD 어드밴싱 AI 이벤트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금통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한 대 얻어맞고 지금 금투세 이슈로 시장이 계속 좀 짓눌려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 어닝쇼크로 또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이 금투세 문제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 한번 가져봅니다. 좀 그렇게 좀 되길. 우리 시장만 유독 약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증시에서 너무 우리 증시만 지금 가장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중국은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급등했다가 너무 이제 이상 급등하니까 당연히 요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스피 보십시오. 코스피는 코스피는 지금 보게 되면 지수가 2,594지 않습니까? 2,594. 올해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는데 이제 준비한 내용 다시 볼게요. 여하튼간에 오늘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두고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 이 종목단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종목단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시총 다시 2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요. 최근
5일 동안의 랠리를 오늘은 약간 좀 쉬어주는 모습이죠. 5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 13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마감을 했습니다. 132.65달러. 이 매그니피션트 7에 테슬라보다 이제 브루드컴이 끼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브루드컴. 네, 이 차트 보게 되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즉 글로벌 AI의 최고 종목이 엔비디아와 브루드컴 이 두 종목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맵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브루드컴 다른 종목군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저도 변했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최근 이 주가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브루드컴이 가장 강력한 흐름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네, 들쑥날쑥하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어찌됐든 간에 미국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쉬는 동안에 보게 되면 10월 8일자 네, 이게 어제자 이제 미국 증시 결과는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죠. 네, 브루드컴 네, 3% 넘게 올랐고요. 그러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쪽은 약보합 정도 보였습니다. 하루 전날은 뭐 매그니피션트 7과 테슬라, 일라이 릴리까지 골고루 올랐죠. 국제 유가는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하락했고요. 자, 오늘 S&P 500 보게 되면 AI에서는 이제 브루드컴이 올랐고 엔비디아는 최근 급등에 따라서 약간 쉬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나 이제 구글은 이제 반독점 이슈 때문에 1.5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1.41% 하락했죠. 자, 다시 위로 가볼게요. 종목에서 이제 계속 그 구글 알파벳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가 연방 판사에게 알파벳의 구글 검색 엔진이 이 사업의 일부를 좀 매각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네. 여기 이제 외신 기사도 계속 좀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역사적인 빅테크 반독점 소식 관련해서 이 구글을 좀 해체, 브레이크업.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 플레이, 안드로이드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구글 검색 및 관련 제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 및 구조적인 실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구글 해체, 일부 뭐 종목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에서 지금 구글은 이 반독점 압력 이 구글에 대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런 이슈. 이 주가는 1.59%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 네, 중국 주식이 2020년 이후에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죠. 네, 이유는 이제 이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면서 주가 급락했다는 소식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했다. 이런 정도. 미국 증시 봤을 때 여기도 써져 있지만 여전히 빅테크다. 네, 여기 보게 되면 테크 섹터와 인공지능의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브루드컴이라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은 1346원 기록했고요. 네, VIX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1.0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국내 증시 가보면 어제 이제 선진 국채지수에 가입해서 이 한국경제신문의 타이틀만 보면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줄이고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팔자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국내외 증권사 보고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제 지난 그 8일자에 실적 발표한 후에 이런 이제 타이틀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범용 메모리 사이클 둔화. KB증권의 김동원 목표가는 8만 원 유지하고요. 삼성전자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가벼워졌으나 정상화를 위한 시간 필요하다. 삼성전자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긍정적인 건데 일단 내용 자체는 뭐 아주 그 삼성전자 주가에 뭐 악영향을 끼치는 단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지난 10월 8일 코스피에서 3,766억 순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3,500억 가까이 순매 들어오고 있죠. 양시장 외국인 기관 순매 들어오고 있죠.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기사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부진 초유의 반성문 쭉 나오죠. 3분기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 어닝 쇼크 추정치보다 15% 하회 어닝 쇼크의 투자 심리 위축 계속 이런 단어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주가가 좋을 일이 없죠. 계속 외국인들 팔고 기관도 팔아제꼈습니다. 잘 버텼던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1,000억치 팔았고 기관도 지금 6거래일째 순매도를 보고 있죠. 우리나라 시총 1, 2 종목이 뭐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외국인 기관 순매도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금투스의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주식할 맛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모닝몰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우리 증시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일단 주식은 수급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투세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다른 특징주 한번 보시죠. L전자도 3분기 어닝 쇼크 5%로 급락 마감했다. 삼성전자, L전자 이런 기술주들 실적, 어닝 시즌 좋지 않아.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테오젠이 나을지 상징 행진을 보였다. 37만 원을 터치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렐전자 이런 이제 기술주의 매물의 반사적 이익을 바이오헬스케어가 누린 거죠. 알테오젠, 대화제약 또 다른 종목들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계속 또 수급에서 보게 되면 지난 화요일장에 코스닥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랄지 ABL 바이오, 뭐 바이오다인, 올릭스 이 바이오가 많이 껴 있죠. 또 뭐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변동이 크니까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밀리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도 뭐 봐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도 삼성전자, L전자 등을 팔았습니다. 순매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순매수와 코스닥 순매도도 알고 있었죠. 코스닥 순매도는 코스메카 코리아, VT, 휴젤, 좀 화장품 미용 쪽이 좀 많이 껴있네요. 휴젤과 메디톡스 순매도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연속 순매도냐, 연속 순매수냐, 이 부분 꼭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개별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 자,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LNF 삼양식품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네요. SK하이스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 그래서 포인트는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커갈 수 있다. 실적을 좀 잘 골라야 된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대외적으로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따지면서 어려운 장세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